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마늘 양파 값이 폭락하면서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마늘 양파 수급 대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마늘 양파를 포함한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권의 화두 역시 단연 마늘과 양파입니다. 최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마늘 양파 가격 안정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마늘 양파 가격 안정에 정부의 처방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양파 생산 과잉 물량 12만 톤을 시장 격리했는데도 왜 양파값이 반등하지 않냐며 복잡한 유통구조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통상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공급이 과잉해서 그거를 시장 격리를 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유통구조가 농산물 유통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박 의원은 특정 농산물의 전국 도매시장 가격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며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채소류 가격 폭락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혹시 이웃나라 그런 그 정책을 이렇게 벤치마킹 해본 기억이 있나요? 계획적인 생산과 출하, 긴급 수급 조정, 채소 가격 보전 등이 1966년도부터 채소 생산 출하 안정법을 통해 가지고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또 정부가 최근 결정한 2019년산 마늘의 수매 비축 물량과 가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부 수매는 2,300원이란 말이에요. 농민들에게 물어보면 적어도 2,500원 정도 수매가가 되어야.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마늘 주산지에서는 올해 과잉 생산 물량이 6만 톤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정부가 수매 비축 물량을 이번에 결정한 2만 3천 톤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파는 과잉으로 예상되는 12만 톤 시장 격리가 거의 마무리됐고 마늘의 경우 시장 가격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관측 고도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담은 채소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수급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채소산업 발전 대책을 연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마늘 양파의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주문한 상황에서 정부가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수년간 고공행진을 이어온 돼지고기 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발병으로 국제 돼지값이 오른 반면 국내 돼지값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고돈가 시대는 끝났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침체기에 접어든 양돈 산업의 현주소와 해결책을 윤슬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도 국내 돼지고기 값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돼지고기 평균 경락값은 지육 1kg당 4,227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3% 하락했습니다. 6월 평균 경락값도 지난해보다 19%나 떨어진 4,200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으로 인해 6월 유럽연합산 돼지값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이상 오른 것과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돼지고기 값이 맥을 못 추는 원인으로 재고량과 소비 부진을 꼽습니다.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국내 재고량이 많은 데다 소비까지 위축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가 추정한 전체 재고량은 지난해 말 기준 총 58,058톤으로 2017년 말보다 70% 이상 많습니다. 업계는 올 상반기 재고량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가들이 생산비 절감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농가 사이에서도 불황 장기화에 대비해 이제부터라도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돼지값이 좋아 생산성이 낮아도 경영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터라 농가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소홀했었다는 겁니다. 양동 농가의 경쟁력은 어미돼지 한 마리당 연간 새끼돼지 출하 마리수를 뜻하는 MSY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축산 선진국들은 MSY가 20마리를 훌쩍 넘기는 반면 국내 양동 농가의 MSY는 18마리에도 못 미칩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18마리였지만 2017년엔 17.8마리, 작년엔 17.6마리로 MSY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국내 양동 농가들이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 거라고 조언합니다. 또 양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돼지도체 등급 판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돼지고기 소비 패턴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현행 등급 판정 기준은 2013년 7월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서입니다. 업계에선 최근 건강을 위해 지방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만큼 등급별 등지방 두께 범위를 조절하는 등 소비시장 위주로 등급 판정 기준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육류 섭취 방식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제품과 요리법 개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돈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소비 촉진 행사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최근 전남 영암에서 한 남성이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크게 공분을 사고 있죠. 이를 계기로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이 12,000여 가구에 이르는 농촌의 실태는 어떠한지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다문화 가족과 결혼 이주민에 대한 실태를 각각 조사한 결과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 여성이 가정폭력을 더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민 여성들이 평소 심한 욕설을 얼마나 빈번하게 듣는지 1에서 5점으로 답하라는 문항에서 농어촌 거주 여성의 평균 점수가 1.67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평균 점수 1.6129점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폭력 위협이나 성행위 강요에 대한 점수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가부가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17,55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4%가 이혼이나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 사유로 학대나 폭력을 꼽은 가정의 비중이 동지역보다 읍면 지역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에 대한 학대나 폭력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많이 이뤄진 겁니다. 더욱이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 여성일수록 가정폭력을 더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을 물었을 때 그냥 참는다고 답한 비중 역시 동지역보다 읍면 지역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촌의 가부장적 문화와 권위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농촌의 경우 중매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 부부간 친밀도가 떨어져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농식품부는 결혼 이민 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며 여성 농민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한 만큼 앞으로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때이른 폭염에 마른 장마까지 겹치면서 농사짓기 힘든 시기인데요. 장마가 물러나면 전국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각 농가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마을. 때이른 폭염 때문에 농사일을 하기가 힘든 시기지만 농가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장마가 끝나더라도 언제 집중호우와 태풍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 배수로 정비는 물론 병충해 방제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배수로 정비는 물 빠짐이 좋아야 병이 안 오는 거고요. 지주 때는 흔들리지 않고 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끈 작업도 마찬가지로 보강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까지 집중호우나 태풍 등 기습적인 날씨 변화로 인해 농작물이나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농가들이 농작물 관리 요령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벼 재배 농가의 경우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 배수로의 잡초를 미리 제거하고 논두렁 물꼬를 낮게 조정해 논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추와 참깨,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밭작물이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를 튼튼히 보강해주고 밭에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습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흙이 유실돼 뿌리가 노출된 곳은 흙을 보충해 덮어줍니다. 과수 재배 농가의 경우 비가 오기 전에 풀을 베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사지나 올해 새로 조성한 과수원은 지피나 산야초, 비닐 등을 덮어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겉흙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에서는 바깥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우스 주변에 물길을 만들고 비닐 교체가 예정된 하우스는 미리 비닐을 제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농작물에 역병이나 탄저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가 그친 후에 각 작물에 전용 약재를 뿌려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미 탄저병이 발생해 병든 포기나 열매는 뽑거나 따내서 땅에 묻고 병원균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진흥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나 태풍이 예상되면 농가분들에게 긴급 문자로 사전에 알림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각 품목별로 전문가들을 팀으로 구성해서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또 농작물 고사라든지 수확량 감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여름에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습적인 날씨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가들 모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도내 22개 지구가 신규로 선정됐으며 총 25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신규 사업 대상인 26개 지구의 84.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신안 외남 비야, 장흥 덕촌 등 4개 시군 5개 지구와 지방관리인 완도 충도, 무안 과실 등 6개 시군 17개 지구입니다. 해당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면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각 지구의 풍수해, 염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17일까지 대구와 경북 소재 이마트 15개 지점에서 경북도 이마트 농협이 함께하는 마늘 양파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양파 소비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이마트에서는 경북 지역의 마늘과 양파를 매입해 판매하고 경북도와 농협은 판매 인력과 시식 행사, 홍보 등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도는 이번 행사 기간 중 양파 40톤과 마늘 5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제2회 농촌 융복합 산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는 농촌 융복합 산업에 성공한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써 각 지역 간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촌 융복합 산업 경영체이며 지역 농업사회 연계성과 사업 성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관심이 있는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사과 말랭이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사과 말랭이 제조 방법은 껍질을 제거한 사과를 15에서 20분 정도 증기로 찌는 증숙 단계를 거친 후 건조하는 방식으로 기존 생과를 건조하는 경우보다 당도가 높고 빛깔과 풍미, 저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조된 사과 말랭이는 간식으로 먹어도 좋으며 그대로 분쇄해 떡이나 빵에 첨가하는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중간 소재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 재테크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절세와 노후 대책을 겸비한 연금 저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연금저축은 보통 어떤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납부 방식, 운용 방법, 수령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연금저축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연금저축의 가입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납입 조건은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며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후에 최소 10년간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효과입니다. 그 절세 효과를 연금저축을 납입할 때, 그리고 운용할 때, 수령할 때 이 세 가지 단계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납입 단계, 즉 연금저축을 납입하고 있는 기간에는 연금 납입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되는데요. 총 급여액에 따라서 공제율과 공제 한도, 그리고 세액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운용 단계에서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 과세이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이란 연금저축을 다 납입하고 수령하기 전까지 연금저축이 운용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세이혼 효과란 운용 기간 동안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수령 단계에서는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용회사에 따라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납부 단계에서는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를, 운용 단계에서는 과세 이연으로 연금 상승 효과를, 수령 단계에서는 나이대별로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후를 대비하고 절세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연금저축에 대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